사고들만 모였는데 왜 위기에 빠졌을까? 뭐 앞단에 말씀드린 저희 고유의 특성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 구성원들을 데리고 왜 우리가 이런 위기에 빠졌는가를 고민할 때 이제 아폴로 신드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모인 집단에서 오히려 성과가 저조한 현상들도 있고 저희 지난번에 그룹 차원에서 인재개발원에서 다양성에 대한 포럼을 열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엘리트 집단, 호모지니어스한 집단만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양성을 갖춘 집단을 놓는 것이 다각화된 관점을 갖고 있어서 조직의 지속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위기 상황을 저희가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은 조직 활성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롯데 기업문화위원회가 올해 갖고 있는 아젠다가 저희한테는 특히 중요하고 각사별로 올해는 또 커스터마이징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거라서 각사에서 이슈 레이징을 아젠다를 잘 뽑아주시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몰입을 꾀하기 위한 조직 문화, 몰입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세대별로 저희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연구를 깊이 들어가면 이게 세대 차이보다는 역량 차이에 기인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성원들 몰입에 도움이 되는 20가지 테크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도전적 목표를 제시할 수 있고 뭐 저희가 하고 있는 데일리 베이스 업무 자체가 매년 뭐 로켓 사이언스에 해당되는 그런 일처럼 보여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후로 어떤 의미를 갖추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아레나를 부여해서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주고 수시 코칭을 하고 결과 중심으로 보고 피드백을 성장 중심의 피드백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몰입을 위한 환경 조성 분야는 여기 보시는 마지막 4가지 영역들이 주로 제시를 많이 하고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부분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영역,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서 소위 말하는 job enlargement와 job enrichment를 둘 다 추구하라고 하는데요. 현업으로 돌아가셔서 사실 특히 중간 관리자들한테 말씀을 여쭤보면 이게 구성원이 아니라 거의 민원인에 가까운 수준의 직원들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미국에서 매니저들이 아침에 팀원들한테 어떤 콜을 요새 받는지 몇 개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요새는 뭐 미국 조직 문화랑 저희랑 케이팝 문화도 그렇고 이게 교류가 잘 돼서 국내까지 들어오는데 맥시멈 3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들이 한 2년 안쪽으로 우리 중간 관리자들이 현업 부서장들이 전화 구성원들한테 아침에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Hi, Lindsay. Hey, I have to make this really quick. I'm not coming in today. I'm having a digital detox day. I need next week off. Next week we are quite busy. Well, my friend offered me a trip to Florida. Okay, that's cool, but you are scheduled all week. But this is a once-in-a-lifetime chance. We're going to see NASCAR. Hey Sage, what's up? The elevator is broken, Jamie. At the office? Yeah. Okay, are you carrying something? No. Okay, are you hurt? No. Okay, well we're just on the second floor, Sage. It's like 18 steps. Hey Michaela, what's up? Hey, this is Michaela's boyfriend. What's up? Is everything okay? Yeah. Michaela can't come in today though. What's up? What's going on? It's my birthday. It's your birthday. Is Michaela there? Can I talk to her, please? Yeah, she said no. Hey, how's it going? Not good at all. Oh, what's wrong, girl? You sound upset. I went into the Starbucks drive-thru and I was already a little bit in a rush and I just wanted to get my caramel ice white mocha with vanilla sweet cream cold foam and lactose milk. And they messed my order up. So I'm not coming in today. 저거를 어르신들한테 보고하면 쟤네 우리가 급여 주는 개 맞아?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밀레니어 세대도 이제 저희가 전기 밀레니어, 후기 밀레니어 나누는데 전기 밀레니어, 후기 밀레니어까지 다 출근하는 목적 1위가 경제활동이에요. Z세대는 출근하는 목적 1위가 경제활동이 아니에요. 경제활동은 2위도 아니에요. 3위예요. Z세대는 출근하는 목적 1위가 자아실현이에요. 월급을 받고 출근하는 목적 자체가 자아실현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예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직원들의 몰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케이스들인데요. 사실 뭐 저희도 월드가 있지만 이 우리나라에서도 S사 땡땡랜드에 저희가 그 CS 아카데미를 연구를 해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에요. 캐스트들, 저 현장에서 일하는 캐스트들의 평균 근속이 길지 않습니다. 예. 턴오버가 되게 높은 이유가 대부분 저 친구들이 휴학 때 앞뒤로 많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근속이 많지는 길진 않은데 저거 교육을 접을 수는 없는 이유가 고객 접점에 있어요. 고객들이 만나는 이유는 본사 직원이 아니라 더 캐스트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직원 관리를 하고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많이 썼는데 이 디즈니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무를 불문하고 이 구성원들한테 업무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까? 잡 크래프팅을 시킨 거예요. 케이스 한번 보세요. 저런 부분들이 개개인한테 의미 부여가 잘 돼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가능한 거고. 저희 롯데에서 이제 임직원분들 뭐 레스토랑을 가도 그렇고 만나서 이렇게 서비스 하시는 거 보면 아 진짜 막 정말 지극정성으로 엄청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들을 느끼는데 이제 그게 확산돼서 조직의 상호 개인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 일의 의미인데 개념상으로는 쉬운데 실제로 저게 조직 안에서 실현하기가 어려운 이유.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선배 그룹들은 대부분 호모 파베르입니다. 일의 의미를 더 많이 두고 계신 분들이고 저희 리더들이 이끌어야 되는 팀원들은 호모 루덴스들입니다. 예. 유희의 인간의 속성이 훨씬 더 강한 자아실현을 위해서 출근하는 그룹이라 이 호모 파베르가 리더십을 발현하는 대상, 팔로우십을 갖춰야 되는 대상은 호모 루덴스이기 때문에 호모 파베르와 호모 루덴스를 합친 호모 파덴스,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려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 구상, 사이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롯데에서 금년도에 주창하고 있는 화두로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CEO 메시지를 보시면 체질 개선, 제도약, 고객 관점, 글로벌 시장에서의 차별화, AI 내재화 부분. 저런 부분들이 방향성 측면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조직 문화와 성과 관리랑 연동해서 저희가 아웃풋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관리에서의 조직 활성화가 조직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오늘 기업문화위원회니까 인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업무 분석에 대한 것, 저희 플래닝에 대한 것, 리크루팅과 선발에 대한 부분, 선발 자체를 잘 해야 사실 육성도 가능해지고 보상과 성과 관리, 인플로이 릴레이션 다 중요한데요.
이 8가지의 전략적 인사 관리에서 특히 이 인재 육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직 학습, 조직 성과, 조직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부과된 지상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육성을 해도 조직 단위의 학습이고 사실은 이게 교육으로 풀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저희가 봐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슈가 생기면 교육시키라는 인터벤션으로 많이 갖고 가고 있지만 그거는 성과의 루트 코즈가 역량 결핍에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풀 수 있는 거고 성과의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를 했는데 원인 자체가 구성원들의 역량 결핍에 있는 게 아니면 사실 그거는 교육 외에 다른 인터벤션으로 가야지. 그래서 조직 성과 부분이 그래서 성과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어느 분이 대표로 오셔도 어느 분이 리더로 오셔도 그게 각사별로 내재화돼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DNA가 될 수 있도록 조직 자체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 문화를 이렇게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가 바꾸기 위해서 뭐 지난해도 저희가 보니까 실제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기업 문화 구축을 위해서 롯데에서 그동안 노력한 우수한 결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이제 내재화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픽사인데요. 헐리우드에 진출한 영화사들도 흥행 성공률이 15%밖에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100% 흥행 성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픽사인데요. 픽사는 그러면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었길래 저게 가능해졌는지 조직학습 차원에서 잠시 보시죠. 직원 중 절반이 과학자인 픽사의 작품은 화려한 영상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픽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스토리입니다. 픽사 스튜디오 곳곳에선 스토리를 강조한 글과 그림들이 눈에 띕니다. 픽사가 스토리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다 강력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픽사가 선택한 방식은 경험입니다. 작품에 관한 한 철저히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They travel wherever the setting's going to be. They have to travel there. I insist. You know, in A Bug's Life, we became entomologists. In Finding Nemo, I insisted that all the crew, the key creative crew, get certified as scuba divers and go experience underwater themselves. You know, in every movie we take, in Ratatouille, this was a tough one. They had to go to Paris and eat in the finest restaurants in Paris. Fundamentally, I believe that most people are creative. And the issue for us as leaders is to get the blocks out of the way. And most of the things that happen to any creative group are bureaucracy or things get in the way or fear or being afraid of making mistakes. And if we can clear the way out, then we allow people to become more creative. 앞에 픽사는 이제 우수 사례인데 우수 사례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저희가 또 교훈을 삼아야 될 기업들도 있습니다. 인텔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시장의 이 독점적 지위에 PC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는 부분에서 사실 너무 컴포트 존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실기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텔 같은 사례들은 저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직이 관료화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결과가 오늘의 인텔의 하락세를 만든 거죠. 제가 강연할 때 조직 성과 측면에서 우수 사례로 꼽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세로의 케이스인데 한 조직 안에 각기 다른 6세대가 공존하는데 그 6세대의 아레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의 세로의 사례를 소개를 자주 드립니다. 주니어들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개발하고 마케팅을 시도한 사례인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보시죠. 부드럽구나. 새로 말이다. 최근 주류 소비 트렌드를 살펴보면 10명 중 7명이 제로 슈거 소주를 마셔봤다고 하는데요.
이런 제로슈거 소주 열풍의 시작점이 바로 롯데 칠성음료의 세로입니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소주 시장에서 제로슈거 소주 시장을 개척하며 새로운 판을 짠 세로. 세로의 성공 뒤에는 어떤 혁신적인 노력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롯데 칠성음료를 찾아갔는데요. 소주는 내가 마시던 브랜드만 계속 마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소주랑 조금 바뀌는 걸로는 소비자의 이목을 절대 못 끌 것 같아요. 세로구미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도 주류 광고에서 BGM을 삽입한 걸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로구미의 대사를 우리가 만들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런칭 초기에 처음 올렸던 영상도 세로구미가 판소리 하는 거였는데 결국에 다시 업로드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우리가 영상을 수정함으로써 댓글하고 조회수로 엄청 많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류 광고 심의에 의해서 수정하는 일은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시죠. 그 학생들한테 선호도가 되게 높은데 이 회식 자리에서 개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공유를 했더니 로열티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조직 변화 측면에서 또 저희가 참고할 사례, 타산지석의 케이스죠. SPC의 경우에는 사실 조직 변화에 실패해서 여러 가지 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케이스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업 문화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타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파리바게트에 빵을 납품하는 SPC 계열 평택 SPL입니다. 지난 1월 22일 쌀가루 분쇄기를 청소하던 50대 직원이 작동 중인 기계에 끼어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번 절단 사고는 사망 사고와 닮은 정황이 많습니다. 두 사고 모두 2교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침 무렵 발생했고 신체가 끼었지만 비상 중단 장치는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있다면은 열어도 가동이 됐으니까 손을 다쳤겠죠. 근데 열었는데도 가동이 된 것도 문제죠. 이번 사고 하루 전날 SPL 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고가 실로 처벌을 받자마자 또다시 안전사고가 난 겁니다. 애로사항들이죠. 저런 건 이제 애로사항인데 저희가 소위 말하는 스트래티직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 할 때 전략적 HRD라고 할 때 조직학습, 조직성과를 얘기하는 이유는 개인의 역량 향상이 아니라 조직 단위의 역량을 향상시켜서 그게 조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내재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궁극적으로 조직의 DNA를 성공적으로 런칭시켜서 오늘날 시장을 이끌고 있는 케이스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여기는 이제 권한위임, 적절한 권한위임과 인재 선발인데 저건 사실은 저도 뭐 6개월마다 학생들 한 100여 명씩 데리고 실리콘밸리를 가고 있는데 벤치마킹 불가해요. 저게 가능한 이유는 저렇게 선발할 수 있는 이유는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저게 가능한 거고 저희는 노동법상 해고가 거의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선발할 때부터 매우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You want an organization that obeys command and control, then you make it a pyramid, just like the old military, all the way back to the Roman Empire. And but if you want to empower people, then you want to make it as flat as possible, so that information travels quickly. And so in order to make something as flat as possible, the first layer has to be well considered. Well, the first layer happens to be the most senior people, and you would think that they need the least amount of management. Nobody's coming to me. None of my management team is coming to me for, career advice. They made it, and they're doing great. And so I have a whole lot of people reporting to me because I don't need to do one-on-ones. I don't have to do career coaching. I don't have to. They're all fabulously happy, and they know what they're doing. They're experts in their field. And so those one-on-ones are really not necessary. And if there's a strategic direction, why do you tell one person? You tell everybody. And so after we're swimming in the soup of strategizing and how to formulate the path to the future, when the time comes, I send it out to everybody at the same time, or I'll tell everybody at the same time. And people will give me feedback and we'll refine it. And because the company is so flat, and you've empowered the organization so much with knowledge of the company and
and their access to information, the company is also agile. And so it turns out that by having a lot of direct reports, not having one-on-ones, made the company flat, information travels quickly, employees empowered, which made it possible for me not to do one-on-ones. 조직의 학습과 조직의 성과와 조직의 변화가 전략적 인재 육성과 기업 문화에 어우러지는 뭐 우수 사례와 또 그렇지 않은 반대 사례들을 좀 섞어서 보셨는데요. 결국은 위기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전화위복으로 성과 창출을 하려면 저 세 개 영역이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기능적으로 조직 안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이 25년도에 롯데기업문화위원회에 참가하신 기업들의 비전들을 저희 피플랩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각사별로 갖고 있는 비전들을 저희가 리뷰를 했는데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 롯데의 기업 문화와 여기까지 저희가 온 성과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어딘가를 벤치마킹해서 이 위기를 타개하려는 전략보다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우리만의 강점 DNA를 찾아서 그것을 확산하는 것이 롯데 다음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나 뭐 월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했던 거는 저희가 레퍼런스 포인트로 삼자는 거고 저희가 지금부터 오히려 올해 주안점을 둬야 되는 작업은 각사가 갖고 있는 DNA 중에 강점을 찾아서 그거를 확산하는 방안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전화위복을 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